다음 구조입니다. 구조에 있는 팀들 소개해 주시죠. 네, 구조는 충남 신평고, 제주 제1고, 네. 경기 용인 태성FC 네. U18, 네. 그리고 경남 범어고 이렇게 네 팀이 구조에 모였습니다. 신평고는 이제 지난해 고등 왕중왕전에서 영등포 공고랑 격돌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져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올해 이제 춘계 대회와 무학기 저학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충남 아산FC에서 뛰고 있는 정마우 선수가 신평고 출신이고요. 계속 이제 좀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배출이 되고 보니 있군요. 배출이 되고 어허. 있어서 이 팀의 활약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용인 태성FC 네. 올해 무학기 우승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팀이 굉장히 특이한 게 네. 무학기 결승에 최근 3년 동안 결승에만 3번 올라갔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에 모두 결승을 올라갔는데 우와. 22, 23년도에는 준우승. 어. 그런데 2전 3기 만에 올해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이제 그 팀에 있는 2학년 선수 강동희 선수. 강동희 선수.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아. 센터백, 스트라이커를 모두 잘한대요. 아. 예, 엄청난 멀티플레이어죠. 어허. 그리고 심지어 그 무학기 결승전에서는 연장전 때 스트라이커로 나와가지고 골을 넣어가지고 기가 막힌 네, 선수네. 기가 막히죠. 범어고나 네. 그다음에 제주 제1고 네. 또 만만한 팀들이 아닙니다. 지난해 청룡기 준우승했던 범어고. 지난해 백록기에서 16강을 차지했던 제주 제1고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과연 구조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네. 10조 어떤 팀 있죠? 10조에는 서울 대한FC U18, 인천 부평고, 울산 HD U18 현대고, 부산 동래고 요 네 팀이 10조에 모였습니다. 대한FC가 경인 3권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오. 이 팀이 이제 2019년에 창단을 했고, 근데 이제 나머지 팀들 보면 부평고, 그러니까요. 현대고, 동래고 같은 경우에는 개교한 지 한 120년이 넘은 우와. 그러니까 120년대 예. 5년. 그래서 이 2019년에 탄생한 이 막내 팀이 이제 이 역사가 깊은 팀들을 상대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현대고는 이제 고등 왕중왕전 우승 3회네요. 네. 3회면은 뭐 거의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6골을 넣어서 이제 개인 득점 3위를 기록한 김범환 선수가 주목할 만하고요. 네. 그리고 준프로 선수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민우 선수가 제2의 김민재로 불리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기복 감독님이 부평고 출신이세요. 음. 예, 모교로 와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이 팀의 이제 권역 득점 1위 11골을 기록한 이제 임지호 선수, 임지호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동래고는 말씀 주셨다시피 개교한 지 120년이 됐어요. 배출한 네. 스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김호, 김호, 그리고 김호곤, 최용수. 최용수. 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이제 왕중왕전에서도 이 명문의 그렇죠. 그런 위용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각오로 이제 나오는 팀이 바로 동래고고요. 예. 다음 11조입니다. 네. 어떤 팀들이 있죠? 11조는 경기 화성시 U18, 그리고 서울 한양공고,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U18 대건고, 경기 안산FC U18 이렇게 네 팀이 11조에 모이게 됐습니다. 네. 예. 화성시 U18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등왕중왕전 4강에 야. 올랐던 팀이에요. 잘했네요. 올해는 과연 그 이상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대건고 네. 역대 고등 왕중왕전에 결승전에 2번을 올랐는데 2번 다 준우승을 맞아요. 기록을 했습니다. 번역에서 6골을 넣어가지고 개인 득점 1위를 차지한 이재한 선수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양공고 역시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에서 4강을 기록했고 네. 이제 안산FC 이 음. 팀은 이제 뭐 권역 성적이 가장 낮긴 해도 네. 그래도 왕중왕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렇죠. 만만한 팀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에 있는 알리 선수가 오. 최근에 이라크 U20 대표팀에 발탁됐다고요. 예. 그 이라크 국적인 그렇죠. 거군요. 예. 다음은 12조입니다. 네. 12조 어떤 팀이 있을까요? 12조는 경기 수원 삼성 U18 메탄고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용호고, 그리고 전북 군산 제1고, 네. 서울 광운 인공지능고 이렇게 네 팀이 12조에 모이게 됐습니다. 네. 메탄고는 이제 왕중왕전.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맞아. 예. 말할 필요도. 왕중왕전에서 이제 2회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조만 놓고 보면은 이제 유력한 1위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 준프로로 활약하는 박승수 선수 그렇죠. 요즘 이제 요즘 프로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 뭐 유럽 진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미넨이 하죠. 뭐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있다. 예. 개인 득점 3위를 기록한 유병헌 선수 네. 5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U16 대표팀 공격수였던 이제 전민승 선수, 유망주들의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꾸준히 좋은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12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메탄고가 유력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나머지 3조도 만만치 않거든요. 광운인공지능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배에서 4강을 기록한 팀이고, 군산제일고나 용호고 역시 이제 좀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팀의 이제 그 토너먼트 진출 경쟁도 좀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한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13조입니다. 13조 어떤 팀이 있죠? 예, 13조에는 경북 영덕고, 그리고 충북 청주 대성고, 그리고 경기 이동FC U18, 그리고 경남 거창FC U18 이렇게 4팀이 13조에 모였네요. 영덕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올해 2월 춘계에서 준우승했고, 그다음에 전반기 고등권역 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 이 흐름이 왕중왕전까지도 이어질까 보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권역 리그에서 52득점 4실점으로 이동FC가 굉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권역의 평택진이가 52득점 9실점. 근데 네. 더 어떻게 보면 잘했네요. 그렇죠. 실점이 훨씬 낮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잘했죠. 6월 이제 금속배에서 16강까지 기록을 했어요. 이동FC. 분위기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팀도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청주 대성고와 거창 FC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기 네. 때문에 사실 13조 같은 경우에는 네. 저 딱 보면서 이 팀은 정말 예측이 어렵다. 아. 오늘 어디가 1, 2위를 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느꼈던 조가 바로 13조입니다. 다음이 이제 14조입니다. 네, 14조 어떤 팀들이 있죠? 강원 강릉 문성고, 그리고 경기 북내 FC U18,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 U18 충남 기계공고, 그리고 FC 서울 U18 서울 오상고, 이렇게 4팀이 14조에 모였습니다. 네, 14조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네. 프로유스가 2팀이 있고, 그쵸. 학교 팀이 하나 있고 일반 팀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네요. 프로유스 팀이 이제 2팀이나 있는데 음. 사실 권역별 성적만 놓고 보면은 강릉 문성고가 제일 좋아요. 어. 7경기 전승.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내 FC 역시 이제 권역 9경기에서 8승 1패, 굉장히 야. 좋은 성적이죠. 좋네요. 예,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배에서 4강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팀도 결코 약하지 않다, 만만한 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프로 강주혁 선수가 있는 서울 오상고, 오상고는 올해 2월 배군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기계공고는 2월에 부산 MBC 대회에서 4강을 차지했습니다. 그 서울 오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은퇴를 그러니까요. 하고 네. 올해 이제 지도자로 변신한 고현 코치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고현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고현 선수는 일단 FC 서울의 그 최다 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는 FC 서울의 레전드죠. 구단 최초로 3년 연속 주장을 역임을 한 선수고요. 네. 그리고 과거의 팀 동료였던 윤시호 감독을 보좌하면서 첫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축구 지능을 또 이렇게 제자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요한 코치의 어찌 보면 첫 왕중왕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많은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5조는 경기 평택 JFC U18, 그리고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U18 창선, 그리고 서울 장흥고, 그리고 전북 이리고, 이렇게 4팀이 15조에 모이게 됐습니다. JFC U18 같은 경우에는 권역에서 8경기 전승. 득점이 야, 여긴 뭐야? 76득점이면 이거 몇 골을 넣는 거예요? 76득점 6실점이요? 그리고 올해 6월 무학기에서도 4강을 기록한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이제 토너먼트 진출권에 유력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이제 단기 대회는 예측할 수가 없다. 변수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나머지 3팀도 좋은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 클럽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어쨌든 이제 경험이 많은 팀이고 네, 네. 장훈고도 마찬가지고 네. 이리고도 마찬가지고 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의 맞대결에서는 당일 컨디션이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음. 결과를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사실 컨디션도 예. 컨디션이지만 또 부상 같은 맞습니다. 변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날씨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지막 16조는 전북 전주공고, 그리고 경기 용인시 축구센터 U18 덕영, 그리고
서울 중경고, 그리고 경기 의정부 G스포츠클럽 U18 이렇게 네 팀이 마지막 16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대 강자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더 어렵겠네요. 솔직히 까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까봐야 알 것 예. 같고 덕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올해 6월에 문화체육부 장관기에서 4강, 4강. 그다음에 지난해 고등왕중왕전 8강을 8강. 기록했어요. 네네. 그리고 U17 월드컵에서 뛰었던 백인우 선수가 와. 이 팀에 있고 번역 성적은 전주공고가 가장 좋습니다. 네. 5승 2무 무패. 49득점, 6실점. 뭐야 이거? 그러면 7경기에서 49득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당 7골씩. 7골씩. 와, 정말 대단합니다. 중경고도 전국대회 성적이 좋습니다. 네. 2월 춘계대회 그리고 6월 금강대기에서 모두 4강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의정부 G스포츠클럽도 올해 이제 금석배 8강. 그러니까 전국 대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적을 냈다는 거는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있죠. 얘기거든요. 네. 과연 이제 어떤 판도가 벌어질지 끝까지 이제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모두 16개 조의 그런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네. 김진짜님은 어떤 조가 제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조 영등포공고가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어가지고 맞아요. 1, 2위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또 다른 팀들도 워낙 성적이 좋아가지고 전통 강호 팀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5조가 가장 좀 치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사실 다른 조들도 너무나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에디터님은 뭐 어느 조가 가장 좀 치열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대한FC U18, 부평고, 현대고, 동래고가 있는 10조. 10조. 예, 왜냐면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평고, 현대고, 동래고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팀이고 맞아요. 그리고 대한FC는 이제 약간 막내의 패기를 신흥강호. 신흥강호. 아하. 이 신흥강호의 맞아요. 저력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권역 성적이 대한FC가 제일 좋다 보니 네. 그래서 이 왕중왕전 조별리그에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이 조도 만만치 않게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16개 조가 사실 모두 네. 흥미진진해요. 뭐 어느 팀이 이제 뭐 가장 치열할 것이다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네. 사실 16개 조가 모두 맞습니다. 치열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절대 강자 절대 약자도 없어요. 강팀이 이제 뭐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약팀이 눈에 띄는 성적을 낼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네. 개막전하고 결승전은 또 TV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이제 많이들 봐주시면 또 어린 친구들이 또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막전, 결승전에 뛰는 22명의 선수 중에 100% 저는 대표 선수가 또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 진출할 선수들도 분명히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등왕중왕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미래의 프로 선수고 미래의 해외파 선수들이고 미래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개막전은 언제죠? 개막전은 8월 12일 맥스스포츠에서 중계할 예정이고 결승전은 8월 27일 스카이스포츠에서 중계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챙겨봐야 됩니다. 김진짜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네. 한국 축구의 미래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면모를 좀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려집니다. 네. 미래에 나 그때 그 촬영할 때 뭐 그 선수 몇 골 넣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벌써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가다니 이런 얘기를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아까 뭐 저희가 뭐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 김민재 선수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이런 대회 시스템 대회가 이제 10몇 년을 거쳐가면서 사실 지금 활약하고 있는 이재성, 황희찬, 김민재 선수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런 대회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분들 그런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진짜 한국 축구에 진정한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대회가 쭉 이렇게 잘 이어지면서 더 많은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24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9회 전국 고교축구 선수권 대회 프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